우선 이런 식으로 짝이 되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대꾸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들은 이렇다 해도 그냥 이런들이에요. 요즘 쓴 말이니까. 어떠하며 어떠하려.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해서 초야우생. 우라는 말은 어리석은이란 뜻이니까 이 초야란 시골이고요. 시골의 어리석은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시골의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 해서 어떻겠느냐? 어때? 뭐 상관없지 뭐. 하물며 천속고왕을 고쳐 무엇하랴? 그러면 고쳐 무엇하랴가 설이라고 본다면 이게 설이라면 이걸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천속고왕은 뭐냐? 천은 냇물이고 석은 돌이니까 냇물과 돌이에요. 그럼 냇물과 돌이든 풀과 들이든 어차피 다 시골 즉 자연인 거는 똑같아. 그러면 고황은 뭐냐? 고황을 말하기 전에 이걸 또 얘기해 봅시다. 여기 바로 연하란 말이 보이죠? 연은 안개고요. 하는 노을입니다. 알아야 하나요? 아니요,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그러나 이건 알아야죠. 천석이든 연하든 다 자연인데 여기 붙은 고황이란 말과 그다음에 연하 뒤에도 고질이란 말을 써요. 고황은 몰라도 고질은 들어봤죠. 고질병이라고 하니까. 고질이란 말은 쉽게 고치기 힘든 병. 근데 고황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이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 무엇하리? 아까 설이라고 말했으므로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것은 자부심이죠.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무슨 삶? 자연 속 삶이죠. 아니 이게 자부심이라면 이제 뭘 주의해야죠? 이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건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자기가 멍청하다, 어리석다, 난 참 못났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말만 그렇게 한 거죠. 말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우 만족한다, 나는 이 삶이 좋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는 말했죠, 자연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렇게 짝이 되고요, 이렇게 짝이 되죠. 풍월도 자연이잖아. 연하, 풍월, 천석, 초야 다 자연입니다. 사실 쉬워요. 자연으로 다 바꿔두면 되니까. 그럼 집을 삼고 벗을 삼아에서 특히 요거 벗을 삼아 이 대목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 지겹지만 어쨌든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죠.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 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병. 이 병은 두 가지. 육체의 병. 근데 이건 육체의 병이죠. 요 밑에 허물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면 되겠고, 그 전에 태평성대라는 말. 자, 태희 질문. 태평성대란 말은 말 그대로 태평한 시대야. 누구 덕이에요? 그렇죠. 결국 태평성대란 말은 임금의 선정 덕분에 가능한 거야. 그럼 이 말은 곧 뭐가 되냐? 임금을 예찬하는 게 되죠. 너 국어 성적 오른 게 누구 덕이야? 아이고 국어 선생님 덕이죠 라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듣기는 기분이 좋겠지. 본인이 잘한 탓이 첫 번째겠죠. 어쨌든 마찬가지. 지금이 태평성대다 라고 말하면 임금을 예찬하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병들어서 늙고 있어.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그럼 허물은 뭐냐? 허물은 잘못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태평성대에 임금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 이 속에서 내게 없어야 하는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뭐도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욕심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자연 속에서 무라일체를 누리면서 편하게 늙어가겠노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태평성대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야 뭐 원래 중요하니까. 다음 바로 보러 갑시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죠. 요 삼수를 잘 못해. 생각보단 중요한데. 작가가 이황이라 그랬죠? 이 양반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겠구나. 한반도의 역사에서 나름 손에 꼽히는 키백, 좋게 말하면 농계, 나쁘게 말하면 키백 그 자체를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떴던 사람이죠. 따라서 이른바 성리학의 논쟁에 이황 역시 자기 사상을 가지고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황이 주장한 게 이 부분은 전부 성리학의 논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여기 써 있어요. 순풍이 죽다, 죽었다, 과거형입니다. 중세국어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말이 과거형임을 알 수 있어. 순풍이 죽었다 하니 그거는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질다 라고 하니 그거는 진실로 옳은 말이다. 다시 말해 이 순풍이라고 하는 거는 순박한 풍속이죠. 이 죽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이때 거짓말이라는 말은 사실 상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죠. 인성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말해요. 본성이 어질다고, 야 그건 옳은 말이지. 이건 누구 거겠어? 자신의 주장이죠. 정수야, 남자 여자 화장실에, 우리 학원에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강사 욕을 그렇게 한대. 화장실에다가 카메라는 안 되겠고 마이크를 설치해서 녹음을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니 화장실을 녹음 미친 거 아니야?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돼? 본인 의견. 안 돼? 야이씨, 화장실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야 고대현 그 새끼 짜리몽땅 해가지고 생긴 게 그따, 아유 이런 건 나 너무 불쾌한데. 그래도 안 돼? 너희들은 욕을 안 해? 화장실에서 쌤 칭찬만 해? 그럴 리 없잖아. 성리학의 논쟁에서 이와 기로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은 문과생이라면 윤사나 생윤에서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윤사 생윤 안 들어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기론에 대한 얘기를 흘려 듣기라도 하지요. 그럼 그렇게 되면 누구나 논쟁을 벌이는 데는 자유로운데 이황의 생각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성선설인 거죠. 인성은 원래 어진 것이다. 이게 이황의 주장이야. 이건 옳은 말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뭐라 그래? 순박한 풍속 따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본성은 순박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의 풍속이 어지러운 것도 본성이 발현됐기 때문이니까 더 강하게 사람들을 제어하고 더 강하게 사람들을 규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은 그건 틀렸어, 옳지 않아 라고 지금 상대를 까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수는 무슨 다른 도산 12곡의 수 다른 것들처럼 깨달음이니 뭐 자연이니 풍륜이 학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이죠.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자 우리 논쟁을 해보자. 당연히 네가 틀렸고 내가 맞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심지어 뭐라고 해? 천하의 허다한 영재. 영재란 말은 위에 있는 아까 했던 그 인재랑 같은 말이에요. 허다란 말은 많은이란 뜻이고요. 천하의 많은 인재를 속여 말할까?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 곧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미친 거 아니야? 야 얼마나 천하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속일 거야? 거짓말로? 이것들 미친 거야.
이 부분에서는 역시 상대방을 대놓고 까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할 거야? 사람들이 속을 것 같아?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 전형적인 키보드 배틀을 키베러의 전형적인 이른바 오물에 덮은 오류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자, 다음 빨리빨리 갈게요.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으니까. 유란이 제곡하니 자연이 듣디조해.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디조해. 이렇게. 유란이란 말은 난초입니다. 그냥. 백운은 구름이고요. 뭐 흰 구름이겠습니다만 그거야. 난초가 제곡 골짜기에 있으니, 곡은 골짜기죠.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아. 구름이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 우선 위아래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구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감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질문. 서인이 여기서 난초와 백운 중에 난초는 듣기 좋아라고 말했고요. 백운은 보기 좋아라고 말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하지 않은가? 어떤 게 이상해요? 난초. 왜? 이거는 감각으로 따지면 무슨 감각이에요? 듣는 거. 청각. 근데 난초는 어떻게 있어도 청각은 불가능합니다. 보거나 꽃이 피었다면 후각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들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들어? 하지만 구름은 실제로 보거든요. 흰색이니까. 그럼 위에도 뭐 본단 말을 했어요. 여기는 듣는다 그래.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각적 표현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공감각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진다. 왜냐면 난초를 듣는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건. 자, 백구, 유사한 통사구조, 감각적인 표현. 이 중에 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가리켜요. 이 위에 있는 걸 가리키죠. 자연 가운데에서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해. 이거는 뜻이 밑에 써 있어요. 나는 지금 공간 때문에 지워버렸는데 원래 모든 시험지에 보면 이건 뜻을 줍니다. 이게 뭐길래? 피미일인은 이건 일단 쓰지 마세요. 아름다운 한 사람,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 나머진 다 지워도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름다운 사람, 즉 미인. 그게 누구야? 이게 임금이죠. 요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미일이는 임금을 더욱 잊지 못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충신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런 것이죠. 충신이랑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작품이지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산전의 유대하고 대하의 유수이로다. 때 많은 갈명이 너무 교명하거든. 요거는 좀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봐요. 산이 있어요. 유대. 대라는 개념을 좀 잡아. 대가 뭐냐면 나봐요. 대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데 경치 좋은 이런 데에다가 한 여기쯤에, 여긴 너무 높으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정자를 하나 지어요. 거기 올라가서 다른 경치를 내려다보면 즐기는 요 정자, 요걸 대라고 합니다. 대는 여기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만약 이 앞에 이렇게 물이 흘러. 물이 이렇게 흐르면 물가에다가도 마찬가지 대를 짓고 여기를 보면서 즐길 수가 있어. 이것도 대라고 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자가 있어야지만 되냐? 아니에요. 여기처럼 경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절벽이 있어. 그럼 이 절벽 이름을 그냥 대를 붙여줘요. 대표적인 게 관동별곡에 보면 금강대니 무슨 대니 하는 게 많이 나와.
이런 절벽이에요. 정자 없어. 사람 올라가기 힘들어. 근데 거기 이름을 그냥 붙여주는 거야. 저 경치 훌륭하다 해서 저 경치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겠다 해서 붙여주는 것이지 꼭 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산 앞에 유대, 대가 있고 대 아래에는 유수, 물이 있다.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는 산의 앞에 있고요. 대 아래쪽으로는 물이 흐른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그냥 대구법 써가지고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다만 산 그 밑에 아래라고 굳이 말했죠. 아래에 물 따라서 시상이 입체적으로 전개. 여기요. 입체적 전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면 오며 가며에 나름 귀척을 떤 표현이죠. 그냥 이형 붙인 것 뿐입니다. 오며 가며 하는데 어떻다 어찌 교교 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구. 원래 이 구라는 글자는 두 가지 의미로 문학에서 흔히 등장하는데 하나는 갈매기, 나머지 하나는 망아지, 말 새끼 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흰 망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해. 일단 설명을 들어. 갈매기가 어디냐면 물이 여기 흐르니까 이런데 지금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갈매기는 여기서 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므로 갈매기 그 자체는 쉬워요. 자연이고요. 자연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오며 가며 하는데 어찌 얘는 멀리 마음 두는 거야. 그러면 망아지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유선은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여기 화자는 지금 대에서 산 아래 대에서 멀리 보고 강물도 보면서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망아지는 어디 있어? 망아지는 화자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왜 얘는 멀리 마음을 두느냐라고 의문형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으면 이게 어디냐는 거죠. 여기 어딜까요? 멀리. 답을 하나로만 주세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아닌 거.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아닌 곳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모르겠어요란 뜻이에요. 여기 아닌 곳이란 뜻이에요. 뭐 알아서 하란 뜻이에요. 뭐 무슨 뜻이야? 뭔 말이야? 말을 해. 여기가 아닌 곳이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자연이란 말이야. 따라서 멀리라고 하는 건 속셈을 말이야. 그렇다면 흰 망아지는 누구? 말했듯이 도산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꿈꾸나? 벼슬을 꿈꾸죠. 근데 벼슬은 이 글의 작가인 이황 선생이 생각해 보건데 좋은 거 아니야. 그 뭐 하려고 그래. 벼슬 한번 했다가 사직을 못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뼈골을 세종대왕에게 빨린 사람이 바로 이황 선생 아닙니까? 사직서를 몇십 번 올렸는데 안 돼. 이래. 너 못 쉬어. 은퇴 안 돼. 저 알아 누웠습니다. 도저히 출근을 못 하겠어요. 그래? 기다려. 하고서 처음엔 어이를 보면서 씻고 오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싣고 왔죠. 일을 시키려. 세종대왕은 상사로서 절대 모시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내 윗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황 생각에 갈매기의 삶을 지향할 것이지 왜 그러지 않고 속세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내용이거나 혹은 좋게 말하면 훈계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기에서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육수입니다. 언지의 끝이죠. 춘풍의 화 만상하고 추야의 월 만대라. 춘풍이라고 하는 건 봄바람을 말합니다.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이 만자는 가득이란 뜻이죠.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추는 가을이네요. 가을밤에는 달이 달이죠. 달이 대에 가득하다. 대는 뭔지 개념 얘기했어요. 그러면 역시 대꾸죠. 춘풍과 추야, 화만상과 월만대. 꽃과 달이 가득하다. 타임을 즐기는 거죠. 계절이 나왔어요. 춘, 추, 봄과 가을. 말 안 해줘도 알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야죠. 일단 사시라는 말은 이 글은 비록 어부사시사가 아닙니다만 사시는 사계절을 말해요. 흥은요. 흥이지 뭐. 더 정확히 말하자면 흥취인데요. 흥취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돼요. 흥. 사계절의 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사람과 한 가지의 사람은 누구? 화자. 따라서 사계절 모두 흥겹다. 또한 내 마음과 사계절의 흥이 같다. 그랬으니 이 부분에서 사계절 내내 즐기고 있음이 표현되었고요.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천광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이런 건 뜻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럼 이 어약연비나 운영천광은 뭐냐. 어차피 뜻 말해줄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만 읽으면 되니까. 여기 봐요.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강물 위로 매가 날아다니고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가득한, 다시 말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추가로 평가원에서 이걸 뭐라고 뜻을 달아줬냐면 우주의 이거 뜻이 써있나? 아 써있구나. 그러면 뭐 굳이 그래도 쓰긴 쓸게요. 우주의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찌 끝이 있으리 끝이 없다. 서리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자 봐봐 여기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잠깐. 한 계절 사계절 가더니 자연과 사람의 흥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죠.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점층적 전개라고 하죠. 범위가 넓어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위로 올라가면 점층, 반대로 범위가 좁아지고 약해지고 내려오면 점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점층적 전개가 맞겠죠. 자, 대충 메모됐나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 뒤에 이제 우리 수특에 있는 7, 8, 9, 10, 11, 12가 있는데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자. 이거 여러분 지금 메모한 그 페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 지문은 이미 앞에 봤으니까 문제를 좀 보자면 잘못된 걸 고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건 일수에 써 있는 것처럼 초야우생으로 천속고왕을 고치지 않고 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이수의 화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은 들렀지만 허물 없이 늙겠다라는 게 삼수에서는 말했듯이 성리학적인 논쟁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순풍이 어떠니 뭐 영재가 어떠니 이런 말들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은 제3수의 대상을 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룬다. 3수는 이겨야 이게 3수의 대상이야. 4수는 뭐예요? 4수는 난초와 구름과 즉 자연과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정, 충군이죠. 그러면 성리학 논쟁이 여기로 이어졌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4수와 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시선에 포착된 장면 그리고 입체감 부각. 아까 얘기했죠? 위와 아래 차원으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5번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의식을 집약한다. 주제의식이 뭔데?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의 무궁한 이치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만 여기 봐요. 답이 3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5개 선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두 번째, 시상 전개. 즉 화자의 태도와 그 다음에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두 가지를 신경 쓰면서 시를 읽고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를 만한 말이 있느냐? 없죠. 하나도. 굳이 말하자면 이 정도? 입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모를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화자의 태도에 대한 파악이 그래서 덜 돼 있으니까, 지문 분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지문을 알면 왜 틀리겠어? 아까 말했듯이 순풍과 인성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알면 틀릴 수가 없죠.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번엔 시어인데 연하와 풍월 등등의 시어인데 그 전에 여기부터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요거 전부 뭐예요? 화자의 정서예요. 싹 다. 즉 이 문제는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는 문제야. 근데 그걸 뭐랑 연결시킨 거야? 시어, 어떤 소재들이랑 연결을 시킨 것 뿐이죠. 시어의 뜻과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 분석했던 요거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무심한 심정. 본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아니 갈매기 무심한 거 맞지 않냐? 맞지? 욕심 없다. 자연물 때 무심을 뭔지 모르나? 무심이란 말은 무라는 건 알겠죠? 더하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다고. 노욕심. 욕심 없다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교교백구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어? 속세의 명예와 벼슬을 바라는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면 4번 선지는 갈매기와 교교백구가 같은 쪽으로 묶일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나머지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그렇죠. 외적 준거 주고 해석하라는 거. 자, 같이 여기를 보고 해석합시다. 여기로 보세요. 칠판 보세요, 같이. 그곳에는 밭이 있고 뽕나무가 있고 누에를 쳐야 되니까 샘이 있고요. 나무, 땔감 네 가지는 모두 흡족하니까 그 집을 사가 for passable이라고 지었어요. 네 가지가 가능하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 한마디로 부귀영화, 부귀한 자야. 얻고자 하면 다 얻어요. 나같이 곤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능한 게 없었는데 뜻밖에도 100에 하나도 없는데 4개나 생겼어. 어머나 행복해라. 후회 넘친다.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부터 시작이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의 시작이다. 그러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물국과 문 앞이라고 하는 건 요 4가지랑 연결되는 거죠. 기름진 음식은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이것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세상 일은 다 팽개치고 이거 안 할 거야. 고향에 가서 태평성세 농사 짓는 늙은이로 늙어가겠어. 밭도 갈고 그 다음에 배를 두드리면서 성군의 가르침, 성군은 위대한 임금이니까 요거 아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 내용 있다 그랬죠. 태평성대.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뭘 더 바랄 게 있겠느냐. 서리법으로 글을 끝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앞에서 점진적 어쩌고 얘기할 때에는 나중에라도 벼슬을 하겠다는 뜻인가? 지금 조금씩 시작해서 인 줄 알았더니 뒤에 가서는 아니야, 더 바랄 거 없어, 난 자연 속에 살겠어 로 작품을 끝냈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1번 선지 은둔의 삶이다. 맞아요. 그러나 도피한단 말을 안 했습니다. 핍박이란 말도 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진적이란 말은 있습니다만 두 개를 다 말하는 건데 도산 12국은 불우한 처지에서 이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번 유교적 가치 오케이.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룬다. 3번인 것 같은데? 자, 맞는 거 찾는 거죠. 4번 가볼게요. 윗글은 보기와 달리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도산 12국은 물질적 여건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5번 속세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 도산 12국이 속세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해. 아니죠? 도산 12국은 이미 자연에 가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사실 쉬운 문제죠.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 문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외적 증거를 주고 그에 따라서 보기와 비교해서 풀라는 문제는 두 작품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으며 이해만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전은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무리 풀어봐도 고전은 역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린트 34쪽도 보시면 12년 9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36쪽과 37쪽에 05년도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업하던 걸 마저 합시다. 자, 이제 수능 책으로 수특책 돌아가서 7, 8, 9, 10, 11, 12 힘드냐? 피곤하냐? 하고 얘기하자.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 해야 됩니다. 갑시다.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쇠한다. 이때 돌아들으라는 말은 그냥 여기 앞에 나오는 말이 어떤 지명을 이구나, 천운대란 대가 있구나 이런 얘기죠.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왈락제란 제, 아까 대가 뭔지 개념을 잡았죠. 제는 서재 같은 거예요. 책이 있고 공부하는 환경이 꾸며진 곳을 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집 이름도 되고요. 소쇠란 말은 깨끗한데, 깔끔한데 이런 뜻이죠. 담양에 가면 소쇠원이 있죠. 좋은 데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한배 만권 생애로 낙사가 무궁하다. 만권 승수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어? 만 권쯤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집에 책이 만 권. 아닐 것 같아? 책 덕후들의 마지막 지향점이 뭘까요? 책 덕후가 결국 원하는 게 뭘까요? 책 덕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해요.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 책 덕후의 종착점은 집을 넓히는 거예요. 책을 놓을 데가 없거든요. 책은 부피가 두꺼워서 어지간하면 둘 데가 없어요. 우리 집도 선생님은 빈민이니까 집이 좁거든?
내 집도 아니야.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24평인데 책을 둘 데가 없어요. 물론 나는 만화책도 있고요. 슬램덩크 완전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책들을 내가 사고집에서 사다 보니까 좁아. 책 둘 데가 없어. 그래서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책을 거의 서점 그 책장 한 칸씩은 다 버려요. 그리고 오는데도 돈 벌어야 돼요. 왜냐면 제 집을 넓혀야 되니까. 근데 10,000권이래. 10,000권. 이때 만은요 실제 권수가 아닌 거예요. 고전 시가에서 숫자 10, 숫자 100, 숫자 1000, 숫자 10,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십, 백천, 만이 아니라 그냥 많이 혹은 모든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 많은 책, 생애는 삶이죠. 많은 책과 내 삶으로 낙사가 무궁은 끝없다. 영탕이죠. 하예라는 영탕영어. 정수야, 게임 좀 하냐? 네. 낙사가 뭐야, 낙사? 그렇지. 우리에게 낙사는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낙사는 뭐? 이 낙자는 즐겁다 낙자죠. 뒤에는 일이니까 즐거움, 즉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끝이 없다. 책이 10,000권인데 즐거움이 끝이 없다. 선생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책이 10,000권인 거랑 즐거움이랑 뭔 상관인가요? 그럼 이러면 어때요? 영화가 10,000개야. 즐거움이 끝이 없다. 설득이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럼 게임이 10,000개야. 아니면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게임 10,000개에 모든 풀 아이템 셋과 골드가 한도까지 꽉 차 있어. 그럼 즐겁겠지. 이 사람에게는 책이 그런 거죠. 책이. 이 중에 왕래 오고 가는 풍류를 니러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너무 좋지. 풍류는 풍류예요, 말 그대로. 근데 풍류의 개념을 잡아야지. 세령. 풍류를 즐긴다 할 때 풍류는 뭐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읽어보면 풍류를 즐긴다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나에게 죄책감 드는 표정을 지으면 세령아,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냥 떠오른 대로 편하게 본인이 풍류란 말 들었을 때 무슨 뜻이거니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나보세요. 풍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째, 자연이 있어야 돼요. 바람풍자로 시작하죠. 자연을 즐겨야 돼요. 둘째, 시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 속에서 즐기며 시를 써야 돼요. 세 번째, 음악이나 춤도 있으면 좋습니다만 필수는 아니고, 앞에 두 번째가 시였죠. 거기서 이미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춤도 있으면 좋아. 자, 자연, 그다음에 시, 끝! 더 없어! 나머지는 있으면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술, 있으면 좋지만 술이 없으니까 풍류가 아니야? 그러면 곤란해. 술은 추가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이걸 이제 쓸데없이 나쁜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혹은 그냥 사람들이 풍류는 여자지, 여자를 즐기는 게 여자와 함께 있어야 풍류지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지가 즐기고 싶겠지. 지 생각이겠지. 원래 풍류는 자연, 시, 그걸로 끝이. 술이 더 있으면 좋고요. 다만 술이 있다 보니까 귀족들, 사대부들이나 관리들이 기생을 데리고 가서 기생에게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시짓게 한 것은 맞아요. 그건 풍류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지. 맞아. 근데 그게 풍류인 건 시와 노래와 춤이 있어 풍류인 것이지 여자가 있어 풍류인 게 아닙니다. 때문에
풍류라면 여자라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멍청하다는 뜻이고요. 무식하다는 뜻인 거죠. 풍류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풍류란 그 뜻입니까? 맞아요. 즐겁게 학문을 즐기면서 풍류도 누리면 그럼 더 즐겁겠지. 그 말해 뭐해. 더 즐겁지. 따라서 학문과 풍류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봤자 시 조금 더하면 술로 끝나는 거였지. 그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뇌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든다니,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보나니. 뇌정이란 말은 번개와 우레, 우리가 흔히 천둥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천둥도 좋고요. 파산, 산을 깨. 농자, 농아라는 말은 들어봤죠? 농아, 농자는 청각장애를 가리켜. 그러면 충여가 위아래가 대꾸인 건 금방 알 수 있잖아. 짝이 되니까요. 번개가 산을 깨도, 다시 말해 천둥 소리가, 천둥도 쓰자 그냥. 천둥이 산을 깨도 청각장애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백일은 흰 해를 말해. 태양이 중천 하늘 가운데 떠도 고자는 못 본대. 그럼 고자는 앞뒤 위아래 대꾸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고자는 시각장애입니다. 내가 고자라니 할 때 고자는 시각장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만 당황하지 마시고 시각장애의 의미가 있어요는 못 보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 우리는 이목이 총명, 이목은 귀와 눈이에요. 총명은 여러분이 하는 그 총명이죠. 똑똑하다고요. 남자라고 써있는 건 사실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넘어갑시다. 남자로 농고, 농자와 고자가 농고인 거죠. 농고같이 말오리는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시수 농자와 고자는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자,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는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론 차별적인 표현이죠. 이러면 안 되지. 이 시대에는 뭐 인권에 대한 견해가 좀 부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구수죠. 그 다음에 십수까지. 구수와 십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출제된 작품인데 일단 표현기구를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이 말이 여기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법 뭐라고 하나요? 연쇄법. 그렇죠. 연쇄법. 이른바 꼬리물기 아닙니까? 꼬리물기.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렛 하고요. 이러면은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맛있으면 초밥이고, 초밥은 비싸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꼬리물기에서 뒤에 나온 말이 앞에 또 나오는 이런 식의 표현법을 마치 사슬처럼, 쇠라는 게 사슬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쇄법이 구수에도 쓰였고요. 십수에도 쓰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표현 기교죠. 알아두시고 고인, 죽으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성현, 옛 성현을 가리켜요. 성현의 성은 성인, 현은 현자, 성인과 현자. 그러니까 누구?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주자 이런 사람 같은 옛날의 성인과 현자들을 고인이라고 말했어. 굳이 성현이라고 안 하고 왜 고인이라고 했을까요? 죽었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못 보죠. 죽었으니까요. 나도 못 봐. 나도 못 보지. 난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을 왜 했어? 고인을 못 봐도 녀던, 녀다. 좀 전에 얘기했죠? 니다, 녀다, 내다, 여다, 얘다 전부 가다, 살아가다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녀던 길은 그 고인들이 가던 길이야. 무슨 길? 이게 지금 학이죠. 학은 주제의식이 내가 이 두 개를 했지. 학문과 수양의 길. 누가 가던 길? 고인들, 성현들이 가던 길. 이 알페는 앞에. 내 앞에 있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던 길이 내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아니 가고 어쩔고. 어쩔고는 어쩔고. 어쩔까? 설이죠? 갈 수밖에 없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가고 어떻게 해? 가야지. 이 부분은 학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갈 수밖에 없잖아. 꼭 가자. 가야만 해. 이런 거예요. 자, 세수 남았죠? 시간은 3분도 안 남았어요. 어머나 큰일이다. 10수. 이거는 당시란 말을 주의해야 돼요. 여던길은 앞에 여던길이 등장했는데 여던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곳. 돌아왔나? 돌아왔나?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연쇄법이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면대. 면은 여기서는 다른데 마음 쓰지 혹은 마음 두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이 두 개 여기부터 자 이건 여기는 쓸 필요가 없는데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현재야. 그러면 저 시, 즉 10수에서 어디를 가리켜요? 이 현재는. 그러니까 저 시당 말 중에 현재에 해당하는 말이 뭐 있어? 현재에 해당하는 말. 이제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고, 즉 과거 1이 있고요. 더 과거 2가 있다고. 당시의 연기를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딘가 다니다가 돌아왔어. 그럼 몇 해는 과거 2야, 과거 1이야. 어디에? 몇 해를 버려두고 이제 돌아왔대. 어디에? 과거 1, 과거 2. 빨리.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가던 길이 있어. 그거를 이만큼 뭐 했어? 버려두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돌아와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공부하고 있잖아. 학문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여던 길이 내가 원래 가던 길이니까 학문의 길. 그 다음에 이 연대, 다른데, 그리고 여기 어디 마찬가지. 이 어디가 학문하지 않은 길이죠. 따라서 이 연이라는 것도 학문 아닌 다른 것.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학문을 한 거야.
이제 벼슬 하다가 다시 학문으로 돌아왔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말이 되죠. 돌아왔으니 다시는 마음 쓰지 않겠다. 청산은 어때요? 만고. 만고는 그야말로 오래오래. 매우 오랫동안 푸르며. 그러면 청산을 푸르다라는 속성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는 밤낮이죠. 밤낮으로 그치는 원래 치읓인데 종성법 때문에 시옷으로 표기했습니다만은 그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푸르다, 그러니까 계속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불변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지속한다라는 뜻이 되죠.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다는 말은 본래는 늘 푸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청산과 유수와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청산과 유수는 자연,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람. 그러면 원래 인간은 늘 푸르거나 늘 그치지 않는 불변 지속성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청산과 유수를 본받아서 보호가 보이죠. 청산처럼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그다음에 청산처럼 변함없이 늘 푸르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늘 푸르리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고 작품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지속, 불변하게 여기 무슨 말이 포함되어야 돼요? 학문과 그리고 수양을 하자는 거죠. 불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자. 따라서 여기서 인간이 자연의 속성을 본받는 것이 이번 수, 그러니까 11수가 되겠죠. 이 수의 핵심이죠. 청산과 유수는 자연물인데 불변과 지속을 가진 성질이고 그걸 본받아서 인간인 우리도 지속 불변하게 학문하고 수양하자가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서 뭘 배운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자연을 보고 인간이 본받고 싶은 무언가를 거기서 의도적으로 빼내는 것이지 원래 자연이 있어서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자연에서 빼낼 수 있거나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 뿐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이죠. 자기 교훈인 거예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자연을 본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는 뭐 너무 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부, 어리석은이. 다시 말해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이도 알며 하니 그 안이 쉬운가? 서리법. 정말 쉽지 않냐? 하지만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는 없어. 그 안이 어려운가? 마찬가지 서리법이죠. 뭐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뭐가? 뭘 하고 뭘 다 못해? 당연히 이거죠. 학문을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라 할지라도 학문을 다 하지는 못해. 사실 이거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대박 게임의 조건이죠. 시작은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시작할 때 재밌게 시작해야 돼. 하지만 최고 레벨에 다다르거나 아니면 짱이 되거나 뭐 가장 쩌는 실력자가 되는 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렵게 달성할 수 있는 레벨도 있지만 시작은 또 누구나 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쉽기도 하고 시작하기 쉽고 끝내긴 어려운데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하지만 나는 쉽든 어렵든 늙는 줄 몰라라. 무슨 말이에요? 쉽든 어렵든 정작 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늙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어. 따라서 이 마지막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열심히 학문하며 늙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